네이플스 옐로우하고 패스 오렌지를 섞습니다. 우리 이제 면 칠해 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에 밝은 면이 있으니까 스케치 라인처럼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이왕이면 그리드 선 방향, 스케치 방향 그대들께서 따서 했기 때문에 톤 변화 미리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래로 갈수록 밝은 부분이니까 물로 풀어서 그 부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계속 했던 부분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칠해 주지 않습니다. 그쵸? 뒤로 갈수록 네이플스 옐로우하고 섞어 가지고 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넓은 면들 널찍널찍하게 칠해 줍니다. 자, 면이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연결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기본 단계에서 했던 거하고 다르게 색을 혼색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문양들은 그려 나갈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칠할 수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중간 톤 잡았고요. 중간면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뭐 했죠? 중간면 잡았죠. 그렇죠? 중간면도 미리 스케치가 안 돼 있지만 자기네들은 스케치해서 잡아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톤 부분 크게 만들겠죠. 마찬가지 로우 시엔나 듬뿍 만들어서 섀도우를 넓기 위해서 이 색을 칠해 줍니다. 충분하게 써서 중간 톤 잡아주고요. 아래로 스케치 방향처럼 꺾이는 부분 잡으셔서 아래로 쭉 칠해 줍니다. 앞에서 뒤로 가기 때문에 앞에 색들 많이 해주고 뒤에는 그 물감이 멈추는 만큼만 칠해주면 돼요. 그리드선 최대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칠하는 면적이 우리 6면체 했던 거하고 다르게 많이 물감을 만들어 놔야 큰 면적, 넓은 면적을 칠할 수 있으니까 화지 돌려가면서 외곽선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6면체 따로 그릴 때하고 다르게 얘와 얘의 중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과 이 만나는 부분 정리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시고 다음 얘와 얘의 중간면 넣어주시면 되겠죠. 응용했던 것처럼 반듯하게 주셔도 되고요. 나이테나 나무 무늬 방향으로 약간씩 변화 주셔도 이제 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습량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묘사보다는 색깔 조금 달리 변화 줬고요. 그 다음에 투시 방향이 과하게 들어갔었을 때 면 들어가는 거 하고 이제 근경과 원경 들어가는 부분까지 들어갈 거예요. 6면체 했던 것보다 시점 변화를 줘서 어두운 면이 되게 낮아졌기 때문에 어둠도 처음부터 좀 강하게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더 진하게 올려줄 수도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반사된 부분은 우리가 올리브 쪽 쓰시고 화이트 섞어서 물로 풀지 말고요. 항상 섞어 가지고 줍니다. 큼직큼직하게 나머지 부분은 이쪽 방향이 면 방향이니까 자연스럽게 걷어내 주시면서 그라데이션 쳐가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옐로우 워커 네이플스 옐로우로 시작해도 되고요. 거기다가 화이트를 섞는데 잡색을 섞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뿌옇게 탁하게 일부러 만드는 거야. 그죠? 자, 그 색이 이제 밝게 될 겁니다. 밝은 면, 대략적으로 중간면, 그 다음에 다음 색깔 순서는 똑같습니다. 대신 다운 시켜 가지고 혹은 주변 잡색 섞어서 화이트들 많이 섞어서 써주면 돼요. 화이트 섞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물체와 물체 사이에 나중에 색연필로 정리를 할 텐데 의도적으로 물감량을 적게 준다거나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화이트로 일단은 풉시다. 그래야지 나중에 색연필 올라갈 때 편하니까. 중간을 너희들 표현으로 좀 탁하게 뿌옇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어두운 부분 만들어서 똑같이 탁한 느낌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물체와 뒤에 있는 물체 차이에 거리감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얘와 얘를 많이 떨쳐도 되고요. 약간 색을 너무 떨치는 것 같으면 중간 색에서 색을 살짝 더 받아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는 완성에 들어가기 전에 밑색 단계에서 어떤 컬러로 색을 만들어 갈 것인지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림자 면 같은 경우 우리 칠했던 색 있죠? 네이플스 옐로우, 세피아 섞어서 앞과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을 미리 깔아가면서 들어갑니다. 얘는 근경에 있는 그림자, 멀리 넘어가는 그림자, 그림자 역시 톤이 다운되어 들어가야겠죠. 가장자리는 우리가 항상 투톤으로 풀어줬던 거고요. 뒤로 갈수록 더 풀어지는 느낌이 더 멀리 이렇게 들어가겠죠. 앞에 있는 부분은 가까이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만들어줘서 진한 앞에 그림자 톤 한번 더 주시고요.
그림자 역시 다운 시켜주면 더 좋겠죠. 스케치 우리 했던 거 그 기준으로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지나온 부분 질감, 두께감 줘가면서 우리가 육면체 질감 했으니까 질감 이 라인 이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인 변화 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옹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색보다 조금 진한 부분들을 옹이 있는 데는 이렇게 널찍하게 칠합니다. 나중에 꺾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꺾여 있으니까 조금 더 어두운 색 칠해서 꺾여 갈 수 있게끔 색깔 먼저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시작했으면 처음에 만들었던 색깔하고 그 색 살짝 섞어 가지고 주변으로 어두워질 수 있게끔, 여기서 너무 진하면 이질감이 생기니까 약간만 이렇게 진해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색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조금씩 섞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갈수록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갈수록 넓어지고 옹이 가까이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무늬를 이제 그리면서 처음에는 배경색하고 똑같은 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갑자기 진해지면 좀 그래요. 그래서 시작점만 좀 자연스럽게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 변화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육면체 과정하고 다를 거는 없고, 우리가 이제 옹이 부분만 색깔 조금 더 추가해서 연결만 시켰던 부분만 다르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비슷하게 어두운 색 라인 처음에 다가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퍼져가는 육면체 모서리에서 퍼져가는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움직임, 그치? 그거 좀 잘 잡아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긋지 마시고 항상 그리드 라인 잡아가면서
그러면 처음에 밑색 들어갔던 부분들이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도 약간은 정리해 가면서 들어가 주는 게 좋죠. 그래서 투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넣어 주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우리 들어갔던 부분 그대로 투시 라인 잡아서 꺾여가는 쪽 큰 느낌. 그 다음에 우리 크게 쪼개졌던 부분들 반다이크 브라운 잡아서 쪼개가는 라인 색깔 만져주시고, 미세하게나마 윗면 위에 중간 톤 잡아주시고, 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투시 방향 여기도 마찬가지 잡아 들어가시고, 문양은 좀 더 자연스럽게 라인들 더 썩으면서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선재의 변화, 굵은 선, 가는 선, 진한 색, 연한 색 잡아서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 만나고 만나는 면과 면 사이 여기 나중에 좀 풀 거니까 여기는 웬만하면 색깔 많이 넣지 마시고요. 중간 덩어리 잡아주시고, 여기도 가장 어두운 부분 세피아 틴트 잡아서 일부러 어두운 면은 적게 그리기 위해서 시점을 낮춰놨기 때문에 뭐 잘 안되면 까맣게 칠해도 돼요. 얘네들보다는 진하게. 우리가 이제 어느 모양을 스케치 상태에서 잡아놨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의 재질을 라인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두께감으로 표현을 더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무의 섬유질이니까 좀 더 입체감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 쪼개졌던 부분들도 중간 부분 칠해 주면서 들어가고요.
색연필로 한 톤 더 들어가셔도 되는데 일단은 물감으로 조금 더 큰 면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색 변화들 들어가면서 색연필 표현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걸로 일단은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다듬어 주는 부분이 있다면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닦아서 정리했던 부분 있었던 것 같고요. 했던 부분들을 자꾸 기억하시고 그 기억된 부분들을 자신감 갖고 표현해야 되는데 자꾸 선생님 시범 보는 과정만 계속 따라가면 그냥 단순 모 학원들에서 하는 카피 수업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시범 쳤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그림으로 그려야지 백날 시범 쳐주고 시범 안 쳐주고 못하고 그런 학원들도 되게 많아요. 다 배웠는데 못하겠대. 지금 최근에 옆에 학원 혹은 저 여수에서 모 학원에서 3학년 언니들 상담 와가지고 애로사항들 이런 거 있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 본인들이 안 하다 보면 그게 막 싫어지고 못하니까 계속 그냥 학원 불만 탓하는 건데 선생님도 같다고 봐. 계속 시범 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께서 다음 과정이 뭔지를 기억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너무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금 표현했던 거 아래 닦아주셔서 입체감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입체감에서 중간면, 어둠, 밝음, 다시 중간면인데 필요에 따라서 색연필 표현으로 묘사해 줘도 되는 거고 넓은 부분은 칠하기가 힘드니까 물감으로 더 디테일하게 중간면 잡아주는 거고요. 앞과 뒤의 공간이니까 앞에 물감으로 색을 더 줘서 공간감 표현, 이걸 색연필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설명했었고요. 기억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앞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훈련, 큰 면에서 약간의 잔주름들도 나무에 조그만 디테일한 큰 느낌들만 그렸다면 이제 작은 것들도 그려가면서 색연필을 선행을 하게 되면 닦았을 때 안 닦이는 경우가 생기니까 먼저 칠하고 닦는 표현들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연필로 좀 보완해 달라 그랬어. 우선은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3학년 되면 그 과정들이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편하고 익숙한 방향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 전까지는 좀 숙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닦으면 한 톤이 밝아지기 때문에 대비가 일어나고 칠하고 어두운 부분들을 한 번 더 잡으면 어두운 부분들이 진해지기 때문에 밝고 어둠에 대한 대비가 만들어지는 거고 멀어져 가는 쪽에는 그러한 현상들을 안 하기 때문에 시선에서 앞뒤 구분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모서리 부분에서도 디테일한 나무 재질들 표현 해줘 가면서 나무 표면은
느낌상 갈라지고 수축되고 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려고 하고요. 중간 면들은 의무적으로 큰 톤이었다면 작게 쪼개가면서 나무에 결방향으로 수축되는 거 혹은 나이테 중심으로 들어가는 잔 쪼개임들 이런 것들도 줘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모서리 부분 밟고 닦아서 어둡게 주듯이 다시 작은 느낌 얘 똑같은 거니까 거기도 모서리 부분 걷어내 주시고 옹이 들어가는 부분 중간중간에 처음에 큰 톤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가는 선으로 너무 반듯하게 들어가지 말고 나무 질감이니까 약간의 중간에 한두 번씩 휨 정도로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밀도를 좀 준다고 보시면 되고 색연필로 주셔도 되고요. 시작과 멀어져 가는 부분들의 톤 차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고 뒤로 갈수록 연해지는 톤 관계 정해서 여기가 시작점이 우선 진하게 잡고요. 처음에 한 톤 찔러놨으니까 톤 변화 처음 주기 어려우니까 뒤로 갈수록 풀어서 가는 느낌 이 부분이 색연필로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일단 물감 잡았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앞부분이 진해지는 거고요. 뒤로 갈수록 푸르지는 거고요. 중간에 옹이 가운데 쪼개지는 부분 옹이 색깔보다 진하게 쪼개 들어가고요. 긴 선, 짧은 선 그래서 앞에 부분 자꾸 강조되게끔 잡아주시고 닦아가면서 나무에 아주 작은 섬유질 느낌들 내어주시면 아무래도 밝은 면과 중간 면에 집중적으로 보여줄 거고 여기는 형태상 뒤로 들어가는 공간감에 대한 움직임이니까 길게 축방향으로 그리드선 맞게 닦아주시면 효과는 더 클 거고요. 여기는 주제를 모이게 하는 행동이고 뭐 변화된 행동이라면 모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닦아가면서 최대한 칠하면서 때로는 닦아가면서 중간 묘사들을 해 가는데 선이라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진한 선, 연한 선, 굵은 선, 가는 선 이런 톤 변화들 처음에는 큰 색으로 밑색 깔듯이 넣기 때문에 두 번째 문양 그릴 때 조금 더 가늘어지겠고 묘사하면서 더 가늘고 때로는 더 진하고 때로는 더 닦아서 연해지는 선의 변화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도들을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문양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림을 참고해서 일단은 들어가겠지만 인터넷 같은 데서 나무 무늬, 나무 재질 이런 거 보면 실제 나무 사진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실제감 나는 관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현상들을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캐치만 했다면
표현력이 늘려면 자꾸 실제 사진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실제 나무를 보는 경우는 드물죠. 나무를 쪼개서 막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관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 것만 열심히 보고 따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나무들을 보면서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또 중간 단계 천천히 들어갈 거니까 여기도 금 아래 밝게 걷어내시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외우세요. 이게 금 칠했으면 빛이 위에서니까 금 아래에 닦아서 작은 입체감 주려고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이 화이트 찍어도 되는데 화이트 찍기 전에 닦는 연습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미리 해달라고 그랬어요. 은근히 나무 재질에서 화이트 찍는 것보다 닦아서 좀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기는 한데 오래 걸려서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부분만 해보자. 자,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앞과 뒤가 있으니까 색연필로 푸셔도 되고요. 자기 같은 경우 좀 진하니까 뒷부분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약하게 이제 그려야지 얘가 좀 진하고 연하게 되는데 그 연하게 된 것들을 화이트도 섞여 있으니까 깎아내서 표현하고 이거 잘 안되면 선생님이 뒷부분은 좀 봐줄 거야. 앞부분은 뭐 망쳐도 계속 연습할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되고 뒤에 중우경에서 화이트 섞어서 톤 빼는 것들은 자주 하다 보면 되니까 그 부분 정리해 주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앞에 했던 거랑 대신 뒤에 거는 되도록이면 덜 만지면서 표현해 줄 수 있게끔 그래야지 앞뒤 차이도 나고요. 무조건 많이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뒤에 거를 생각보다 좀 못한다는 개념으로 좀 덜 그린다는 생각 거기에 좀 가져주면 좋겠고 다음 과정에서 표현 면으로 이렇게 쳤던 부분들을 색연필을 좀 진하게 찍고 풀고 중간에 섬유질처럼 찍고 풀고 하는 느낌들을 가볍게 가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더 디테일함을 줄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물감 작업이나 색연필 작업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도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마무리 과정에서는 색연필로 다듬고 표현 정리해 주는 게 꼼꼼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묘사는 색연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항상 병행한다는 거 대신 색연필 칠하고 닦았을 때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먼저 닦는 표현들이 좀 선행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앞에 부분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가운데로 스크래치 졌던 부분들도 색연필로 어느 정도 줄 수 있는데 가운데로 모이되 나이테에 대한 이게 문양이 있으니까 약간 휘면서 이렇게 모이게끔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물감으로 툭툭툭 치는 게 잘 안 되면 힘 줘서 꾹꾹꾹 찍어서 표현하듯이 그래서 앞쪽 부분을 조금 더 높이를 더 준다고 생각해서 진하고 풀어지는 느낌으로 하면 쉽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처음에 밑색 여기 밑색 깔아주시고 여기는 이제 중간 부분이니까 밑색 깔아주시고 위에 끝에 부분을
꾹꾹 찍어서 터치 남겨준다는 생각으로 아래로 갈수록 쓸어주면서 이러면 나무 질감 표현이 쉽고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 부분 숙달해주면 좋겠죠. 우리 중간 부분 잡았던 부분들 조금 더 두툼하게 해주시고 중간면도 방법은 같고요. 대신 약간 더 진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평면보다는 길게 갔기 때문에 톤 차이를 조금 더 준다는 생각. 그래서 앞부분에 힘을 더 실어주는 느낌으로 가로선으로 정리. 가로선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밑에 닦는 게 먼저 선행 안 되면 이 칠해놨던 부분은 화이트 칠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만 가볍게 주시고 모서리 부분만 힘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 끝 부분들 얘와 얘 차이 줘야 되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을 외곽 정리를 더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외곽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명확하게 덩어리들이 끊기니까 정리해 주시고 뒤에는 풀어진 만큼 아까 닦아줬던 부분도 있지만 색연필로 한 번 더 정리해서 공간 차이 더 날 수 있게끔 풀어줍니다. 관계 정리할 때 T자로 만나는 부분에서 뒤에 있는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게끔 T자로 만난 부분이 뒤에서 풀어지고 앞에서는 좀 더 잡힐 수 있게끔 여기만 하얗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주변으로 색연필 힘 빼서 톤만 가볍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닦아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색연필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색연필을 너무 거칠게 쓰지 마시고 정리. 나중에 뭐 파스텔 같은 경우도 조금 써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 설명할게. 어둡게 꺾여가는 부분에서도 이제 흰색과 검정색 색연필 가지고 마무리 한 번 더 찝어준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고요. 빛이 밑에서 오기 때문에 꺾여져서 밝은 부분 정리해줘서 긴 방향으로만 쭉쭉쭉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잡고 풀어줄 수 있게끔 잡고 풀어줄 수 있게끔 그림자 부분도 마찬가지 시작점 조금 얼룩진 데는 색연필로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되니까 색연필 정리도 한 번씩 해주면서
카톡에 선생님 색연필 정리하는 색깔 같니? 옛날 거 확인 안 했니? 봤지? 그 색깔 정리해서 색연필로 정리해줘도 돼요. 뭐 물론 물감으로 한 번에 끝내면 좋은데 얼룩질 수 있잖아, 그치? 그거 정리해주는 색깔이니까 그것만 조금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 처음으로 대답을 크게 했네. 읽기 써야겠다. 그래서 색연필 작업해주고 모서리 부분 작업하다가 좀 탁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모서리 부분 정리해 주시고, 아까 닦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닦고 나서 살짝씩 다시 덧칠해주는 느낌. 그래서 좀 굵게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작점만 칠하고 아까 닦아놨던 건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나무 재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반사체들, 투명체들 이런 거 할 때는 화이트를 되게 많이 정리할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지금 나무 모서리 부분 위주로만 정리해서 대비 좀 주시게. 금 같던 부분들 금 밑에 아주 약한 하이라이트 그려주시고, 금 옆에 쪼개지는 거 주시고. 가끔 선생님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진했을 때, 너무 하했을 때 가볍게 이렇게 약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도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지금이야 이제 조금. 근데 화장하잖아. 화장할 때 살짝씩 손으로 좀 번지지 않니? 그치? 안 가르쳐도 니들 다 해. 그런 거는 그게 뭐 타고난 거라서 그런 부분들 그림에서 익숙치 않아서 잘 안 될 뿐이지, 나머지들은 똑같은 거야. 선생님은 외곽 얘와 얘의 물체 아까 화이트로 정리도 해놨지만 아주 약하게, 그러니까 여기 굵기보다 약하게 한번 따주기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앞뒤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연습해 놓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뒤에서 보면 라인이 잘 안 보이는데 정리할 때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해주는 편이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하고요. 뒤에는 가볍게 그냥 대충